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지금 단계에 왔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지. 이제 디자인의 최종적인 결과는 소위 형태와 공간이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다이어그램들은 다 나왔다. 재료는 나왔으면 이제 그걸 구체적인 최종적인 건축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좋은 형태를 얻어낼 수 있나,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의 하나의 그 원칙 같은 것들이 있지. 원칙 같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이거는 홍콩 샹하이 뱅크다. 왜 건축가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을까? 자,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고, 중간중간에 몇 단계의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생겼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 양반은 뭔가 이 구조를 드러내는 하이테크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형태부터 먼저 그려놓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구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 노먼 포스터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러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 자, 이 형태의 플랜이야, 플랜. 여기를 보면, 이걸 보면 이 땅이 이런 땅을 갖고 있어요. 이런 땅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메스를 딱 그린다. 뭐 그린다고 해서 그게 다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도시의 조직에서 그 건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폭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왜 그럴까? 왜 이 폭들이라는 거가 이렇게 딱 일정할까? 이게 뭐 일정하죠? 아무리 커봐야 뭐 그게 그거야. 그죠? 그 폭이라는 건 뭐야? 결국 건축물에 있어서 층고가 있다. 층고가 보통 뭐 3에서 4m. 그 햇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깊이라는 게 물론 동지 때는 짧게 들어오고 하지 때는 깊이 들어가지만, 이게 끼케야 뭐 한 8m 정도. 자, 그러면 가운데 코아가 있으면은 이 건물의 폭이라는 건 한 20m. 이거 아파트든 호텔이든 뭐 모든 거가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사는 거실은 일단 햇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창고지 거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비행기 경락고거나, 그지? 에어포트거나, 에어포트도 위에서 자연광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대지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건물을 한 동으로 지어야 되나 두 동으로 지어야 되나. 그렇지? 한 동으로 지으면 이게 뭐가 돼요? 가운데가 닥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가 되지. 햇빛이 안 들어가는. 그렇지? 두 동으로 짓자니 애매하지. 뭐 아예 이렇게 좀 크면은 이렇게 두 동 지면 되는데 이게 아니야.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결국 건물을 한 동과 한 동 사이에 이렇게 안에를 비워 가지고 결국 요 사무 공간을 보면 여기에 책상들이 쭉 있고 여기도 책상들이 쭉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외기를 면하고 이 사람은 이쪽을 면하는 그거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플랜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가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구. 가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작은 이 1800짜리 1200짜리 가구로부터 시작해서 이 방이 정해지는 거고 이 방에 의해서 복도에 의해서 그 층이 정해지는 거고 그 층에 의해서 전체 건축의 볼륨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마이크로한 것에서부터 커지는 거고 큰 거 도시라는 것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어떤 것이. 자, 이렇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두 켜, 그렇죠? 두 켜로 만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가 이 섹션이죠. 이 섹션이야. 섹션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한 켜가 있고 이렇게 한 켜가 있는 거죠. 건물이. 그리고 여기에 뭔가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이렇게 큰 에튜리움이 있고 여기 익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자, 이런 에튜리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에튜리움에다가 햇빛을 집어넣어야 돼. 햇빛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해가 있으면 해가 들어와서 여기에 반사경을 둬. 반사경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빛이 떠줘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잔망경이지. 잔망경처럼 태양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여기가 밝은 빛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구멍이 하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1층을 보니까 이렇게 비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종로고 여기가 청계천로 이 정도 되는 폭이죠. 거의 한 도시의 한 블럭 정도가 되는데 1층을 다 열어놓기로 했어. 자, 이것도 이제 이 건물이 아주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죠. 보통 1층이 제일 비싸니까 은행 건물이면 1층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축가는 1층을 완전히 퍼블릭에다가 다 내줘. 공공에다 내주고 은행 건물을 볼 사람은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일로 올라와서 요 에트리움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만든다. 재미나는 건 이런 용도로 쓰인다. 이게 뭐죠? 처음에는 없었는데 필리핀, 홍콩에는 전부 다 부부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부가 꼭 있어야 돼. 그 가정부들이 되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다고. 그럼 이 여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 그가 자기네들이 시골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고향 친구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홍콩에 일하러 왔다고. 그럼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디 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만날 돈은 없으니까 시내에 모여 앉아갖고 이렇게 골판지 깔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고 카드 놀이 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안녕 다음 주에 봐 하고 또 헤어진다고. 그 마을별로 이렇게 모여. 그게 홍콩 전역에 다 있어. 그 그늘 있는 데는 다 있어. 그늘하고 비 안 맞는 뭐 공중 보도 뭐. 근데 여기가 최고 명당이지. 아주 시원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로 쓰여진다. 자, 그러니까 대강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죠. 어떻게 돼? 단면으로 보면 이 건물 두 개다. 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려져 갖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1층도 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 스트럭처가 나온 거다. 이게 왜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다. 1층 비어졌다. 여기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둥 두 개에 요만큼씩을 매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8개 층의 하중이 일로 매달려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데 한쪽만 하면 이렇게 쏠리지. 그러면 양쪽에 카운터웨이트 이거하고 평행을 이루는 무게를 둬야 돼. 여기에다가는 화장실을 놓고 여기다가는 계단을 넣어서 요거를 균형을 잡게 만든다. 그거죠. 균형을 잡게 만드는. 자, 이게 이제 초기에 고려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지. 이 대안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채택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매달고 이거에 의해서 되는데 이쪽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게 모듈을 둔 거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저 구조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왜 저런 모양을 가졌는지가 드디어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지. 다 주어진 대지와 프로그램을 맞춰가다 보니 합리적인 귀결로 저 스트럭처가 나오고 저 스트럭처를 은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 스트럭처 자체가 인면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인면이 되도록 한다는 하이테크 건축의 하나의 입장이야. 하이테크 건축의 입장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건 만든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모듈이야. 모듈이고 맨 위에 여기 보면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화장실 모듈이 건물 중에서 제일 먼저 못 쓰게 되죠. 건물의 수명 중에 제일 빠른 게 인테리어. 그 다음으로 수명이 짧은 게 전기 설비야. 그 다음에가 외장. 제일 오래 가야 되는 게 뭐야? 스트럭처, 구조. 구조는 100년 가야 되고 외장은 한 20, 30년 가면 되고
설비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바꿔줘야 되고 인테리어는 뭐 매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수명들이 다 달라. 라이프 사이클이.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꽂지 않고 이걸 빼서 다시 끼워 넣는다. 소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하고 달리 어떤 건물 용도로도 인테리어를 그때그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아주 다재다능한 멀티펑셔널한 공간을 해야 된다. 이걸 이 사람들은 옴니플라츠라고 얘기해. 플라츠란 말은 독일어로 광장이라는 얘기고 옴니라는 거는 뭐 알죠? 언제 어디서나 뭐 유니버설 이런 뜻이죠. 자, 옴니플라츠와 플러그인으로 된 이런 공간 구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맞죠? 루이스 칸이 나온 거지. 서브드 스페이스하고 서번트 스페이스. 서비스를 받는 공간과 서비스를 하는 공간.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이런 거는 서번트 공간이고,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눈 거. 자, 여기에 기둥이 커야 되니까 이 기둥은 또 이 번들 컬럼으로 4개를 묶어서 이 전체가 기둥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 자, 이런 게 다 또 그 족보가 있는 그런 거다. 이 건물 알죠? 노만 포스터가 설계했던 이 로이드 뱅크. 여기도 플랜이 똑같이 옴니플라츠, 서번트, 그리고 여기 보면 크레인이 있고, 네? 다 같은 스타일로 저거는 자기네들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공간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인테리어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어야 돼요. 우리 뽕피두 센터도 똑같아요. 뽕피두 센터도 옴니플라츠가 있고 설비, 구조, 계단 이런 것들은 다 바깥에 있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공간 철학이고, 그러므로 이 공간을 위해서 이 구조 설비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게 한다.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거가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야? 그냥 취미야, 취미. 응? 우리가 뭐 기치 건축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건축 같은 거를 우리가 기치 건축이라 하지. 기치 건축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안에 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 그냥 조형적으로 뭔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런 거는 그냥 스킨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너 과도한 기술의 뭐 표현이다 뭐 이러지만 나름 그게 이 작가들은 이유가 있는 거다. 응? 이유가.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거는 없어요. 건축에서. 뭐가 옳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주 미니멀한 박스들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옳은 건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 자, 뭐 사나가 했던 이런 뮤지엄이다. 오히려 너무 미니멈해갖고 그냥 뭐지 이럴 경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그런 걸 다 은폐해갖고 순수한 큐브와 그 큐브들의 프로포션만 갖고 난 승부를 할래. 뭐 이럴 수도 있어. 정반대죠, 입장. 하나는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 갖고 그걸로 승부하겠다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은폐할 수. 자, 뭐가 됐든 뭐 그 사람의 건축관이 됐든 그 사람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해석이 됐든 그거에 답은 없다고.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작가가 된다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 있겠지. 근데 그 스타일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입장, 나의 세계관, 내가 세상 해석하는 세계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건축은 이래야 한다는 나의 선언, 뭐 이런 것들이 해갖고 나의 소위 건축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뭐 6주 동안 뭐 한 작품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거라도 거기에 내 입장이 담기는 것이 있냐? 그냥 아니냐? 그냥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내가 계속 착한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착한 건 뭐야?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건축주가 세게 얘기하면 그냥 예. 누가 크리틱이 뭐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거. 이렇게 끌려다니면 내게 안 나와. 내게 안 나온다고. 틀리더라도 내 걸 자꾸 만들어야 돼. 그리고 틀린 게 없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인상파 화가들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화가들이 다 틀렸다 그랬어. 저게 무슨 그림이냐. 근데 누가 틀린 거야? 기존의 사람들이 틀린 거라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계속 옛날 게 옳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틀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냐가 더 무서운 거지. 준비도 안 했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이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만드는데 진짜 고민되지. 뭘 해야 선생님한테 야단 안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 야단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물론 더 좋은 거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거기서는 내가 그 시점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건 땡이야. 근데 그게 없이 이게 좋아 보여서 뭐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가들 사례를 내가 자꾸 보여라는 이유가 사례를 보고 이게 좋네요.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늘어 건축이. 응?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나도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까? 아니야. 나는 아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도가 해야 내게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건축물을 보는 거하고 우리 같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보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이 달라. 그냥 표피적으로 보거나 그냥 예쁘다. 저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거를 깊숙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 우리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 하이테크 건축인데, 이 하이테크 건축처럼 이런 입장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소위 레이셔널한 방식이죠. 구축의 방식이라. 구축이라는 거는 뭐 컨스트럭션인데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예술 사조가 된 거가 러시아에 가서 20세기 초에 구성주의라는 걸 하지. 컨스트럭티비스트이라고 해요. 구성주의라는 거.
사실 몬드리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초기에 그런 사람들.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논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이라는 게 구축 아니야. 토대를 쌓고 여기다가 골조를 이렇게 쌓고 이게 소위 스테레오토믹스라고 그랬죠. 토대를 쌓는 게 스테레오토믹스고 여기가 소위 텍토닉스고 골조를 하는 게 텍토닉스고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토대를 쌓고 골조를 구축해서 집을 만드는 것 이게 건축인데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이 텍토닉스에서 나온 텍톤이라는 게 뭐예요? 텍톤. 이게 목수야, 목수. 목수 중에서도 왕초 목수. 그래서 아키텍톤. 이 아키텍톤이 하는 일, 그래서 아키텍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의 언어니. 자, 그러면 건축이 하는 게 구축이야.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기를 은유로서 건축은 철학이다라고 얘기해요. 건축은 철학이다. 왜? 철학이라는 게 뭐야? 아주 명명백백한 몇몇 공리를 가지고 딱 차곡차곡 해갖고 누구도 부인 못하는 소위 3단 논법 이런 거 같은 명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걸 만들잖아. 수학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수학에서 뭘 증명하시오 할 때 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비유로서 철학이다. 자, 이 방법론이 우리의 가장 오소독스한 건축 방법론이에요. 이거의 가장 극단이 하이테크 건축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있어. 논리를 만들었어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다이어그램도 만들었고 다 재료가 왔어. 이제 요리를 해야 돼. 하나의 가장 모범적인 방법 텍토닉. 구축의 방법. 이렇게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구축이라는 방법 그리고 논리와 이게 철학이라고까지 이 방법이 이게 결국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의심받기 시작했다. 소위 플라톤의 관념 철학이 의심받으면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왔죠. 그 시점에 건축에서도 이게 왜 그래야 돼?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기니까 이게 뭐야? 결국 해체거든.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게 관념론이라고 하는 건 서양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전통이죠.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기독교에서 신, 그다음에 데카르트, 뭐 칸트 이런 데서의 뭐 진리, 이성 이런 것들이 뭔가 세상에는 가장 근본적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 신이어도 좋고 뭐가 이데아더라도 좋고 뭐 절대적 진리여도 좋고 헤겔식으로 하면 뭐 역사의 시대 정신이어도 좋고 뭐 가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뭐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역사는 그걸 위해서 발전한다 이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다 관념론이야.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게 구조주의다. 뭐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얘기했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더 해라. 여기가 구조주의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축의 대명사였던 이 하이테크 건축이 어떻게 보여 이제는 진부하게 보인다. 이게 더 이상은 안 하지 이제.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건축 안 하지. 노만 포스터도 안 하고 로저스도 안 해. 더 이상. 왜? 이제는 한물 같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각광받냐, 뭐 램크로스나 헤르쪽 이런 사람이나 더 나가서는 하디드나 프랑크 게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는다. 왜냐? 저런 식의 이런 얘기는 진부하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프랑크 게리 뭐 그림 안 보여줘도 알지? 자의적으로 내가 하디드 미적 DDP가 뭘 의미하는 거야? DDP가 뭘 상징해? 뭘 공대면 DDP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뭘 상징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작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어? 그걸 보고 누가 우주선 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거는 보는 사람 마음대로고 작가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제목을 붙이긴 붙였지. 환유의 풍경. 뭔 얘기야? 모르겠어. 환유의 풍경? 지만 아는 얘기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환유의 풍경이 무슨 뜻이지? 그렇지. 그렇게 된 게 이제 이게 우리 시대 21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든다. 장르벨처럼 그렇게 뭐 하든 누구처럼 하든 뭐 하든 이건 뭐 이제는 답이 없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 없던 것들 또 또한 뚝 내놓을 수도 있어. 그지? 미래 세대가 우리 지금까지 없었던 건축의 뭔가를 탁 이거야 하고서 내놓을 수도 있다. 나오겠지, 그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걸 탁 나오겠지. 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교의 혹은 대학원 과정은 내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건축술만 배워서는 안 되지. 건축술만 배워서는 그냥 건축 기능인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웬만큼 배우면 다 해. 로우 테크놀로지니까. 건축가가 된다는 거는 내 세계관을 거기다 넣는. 뭐 영화 감독이 됐던 뭐 작곡가가 됐든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방법은 구축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생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짓는 방법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었죠. 게리가 청바지 구긴 거를 탁 던졌다. 그러면 그 모양은 뭐야? 게리가 만든 게 아니지, 구축한 게 아니지. 청바지가 자기 스스로의 뭔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드러낸 거지. 생성한 거다. 생성한 거다. 하디드가 프로그램에다 넣고 뭐 여기 눌러보고 저기 눌러보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의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하디드가 그걸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옛날 만화 영화는 어때요? 옛날 만화 영화는 이 한 컷 한 컷을 다 그려. 그치?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요걸 다 그려갖고 툭 넘기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잖아. 요즘 안 그러지? 아바타 영화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연기하고 여기다가 뭔가 찍어갖고 그걸 갖고 컴퓨터에 넣으면 거기에 합성이 돼갖고 스스로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달려라만 치면 되는 거지 달리는 그림을 안 그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건축도 이제는 그리는 시대는 끝났다. 컴퓨터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그 결과물이. 그런 시대가 왔다. 자, 이 방법이 지금 구축을 대체하는 생성이라는 방식이다. 자, 이 방법을 쓸 건지 이 방법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 자유야. 또
어떤 프로젝트는 이걸 쓰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걸 써도 되고 또 어떤 프로젝트 안에 어떤 부분은 이걸 쓰고 어떤 부분은 이걸 써도 되고 예컨대 장르벨의 아부다비 루브르가 있어. 밑에는 뭐야? 이 방법 썼지. 이 방법은. 그치? 썼지만 그게 랜덤하게 이렇게 뿌려지는 거는 약간 이 방법도 썼지. 지붕에 이거는 아주 오소독스한 지오메트리인데 이거에 놓여지는 패턴은 자동 발생으로 했다. 거기에 무슨 규칙이 없어. 랜덤하게 막 했다. 막 섞는다고.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막 이렇게.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아마 이렇게 하는 거가 전공법이다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그렇게들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게 제일 무난하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딱 나오면 그러면 요리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요리사가 되고 뭐 그 그림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림 제일 잘 그리게 그게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해봐야 돼. 해봐서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잘 이렇게 개발을 시켜야 내가 좋은 건축이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게 구축각 생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구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어떤 프로그램과 요구사항과 대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직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누구도 반박 못할 끄떡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 그렇잖아. 말은 다 옳은데 뭔가 마음이 안 가는 거 있잖아. 말인즉슨 다 옳은데 뭔가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둘 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인 것도 필요한데 감성적인 것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것도 필요한데 뭔가 로맨틱한 것도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옳은 소리도 하지만 거기 뭔가 유머와 패러독스와 조크와 뭔가 이런 거가 또 풀어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좋은 물건이 나온다. 자, 오늘 앞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